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게 저출산 문제죠. 이에 맞춰서 정부가 장단기 대안도 내놨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4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학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저출산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도 또 사실입니다. 어떤 게 문제고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할지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수치를 먼저 보시면 이 심각성이나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생아 수하고 또 사망자 수하고 또 인구 자연 증가분 이렇게 세 가지를 보셔야 될 텐데 이번에 통계청이 발표한 그 4월 인구 동향이 이 세 가지가 나란히 아주 의미 있는 지수를 냈습니다. 출생아 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 달에 비해 가지고 이번에 8.9%가 감소해서 아이가 좀 태어난 거는 27,700명 정도가 태어났거든요. 이게 사실 역대 최저치고요. 반면에 또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3.9%가 늘어나서 4월 기준으로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인구 자연 증가분이라는 게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수인데 이게 역대 최저 수준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생산 인구가 현저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인구 절벽 이게 현실화되면서 생산 줄죠, 소비 줄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넘어서 이게 사실상 국가 존립에 대한 그림, 먼 미래가 보이는 거라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이번에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저출산 또 이에 따른 고령화 영향으로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요.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도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15세에서 64세 사이에 있는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아주 급속도로 줄어들 때 이 인구 절벽이라는 게 더 확연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원래 이게 2016년부터 이미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인구 절벽 현상이 기본적으로 생산 소비 이거 줄죠. 그럼 당연히 경제 활동 위축되고요. 당연히 경제 위기가 생겨나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또 장기 불황이 있죠. 이 장기 불황과 함께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불안 심리가 커지죠. 거기다가 실질 생산이나 실질 소비가 또 감소하게 되면 심리 경제도 위축되고 실질 경제가 함께 위축되면서 이게 부정적 시너지를 엄청나게 키워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연속된다면 성장 동력 떨어지죠. 미래 전망에 따른 잠재 동력도 떨어지죠. 그러니 이게 우리나라 사회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임박한 미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심각한 고민과 또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4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통계청에서 나온 4월 출생아 수를 한번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2014년만 해도 그래도 4월 달에 37,200명 정도가 태어났다가 그 뒤로 또 살짝 늘었습니다. 2015년에는 38,000명이 좀 넘게 태어났어요. 그 다음 2016년, 17년에 걸쳐서 35,000명, 34,000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4월 지금 현재 나온 잠정 치수이긴 합니다만 27,700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급격한 감소세고 지금 이 감소세가 눈에 보일 정도잖아요. 문제는 향후 이 출산율의 증가가 늘어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네, 이런 추세라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출생아 수보다 올해는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저도 이런 걱정스러운 동의를 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1970년대 처음에 이 출생아 수 통계가 작성이 됐는데요. 이 통계가 시작된 이래 지금 지난해 출생아부터 이어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만 명 아래로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출산 가능 인구,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다 젊은 사람들에게 출산이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이 사람들의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젊은 층들의 시선에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미래에 대한 불안 크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게 개인 심리를 넘어가지고 세대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전체 불안으로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예기 불안이라 그래서 미래에 있을 불안을 미리 땡겨가지고 당장 있는 일을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위축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런 심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출산율이 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재 예측되기로는 최악의 경우 올해 출생아 수가 32만 명대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걱정스러운 우려가 이게 현실이 될까 봐 저도 걱정이 큽니다. 네.
정부는 다음 달 중에 저출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밑그림은 대충 그려졌나요? 이제 그려지긴 했는데 이게 스케치북이 너무 커요. 그래서 아. 이게 사실상 그 스케치북을 제대로 꼼꼼하게 찍을 수 있을지 걱정이긴 한데 일단은 뭐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출산율과 관련해서 목표 세워놓고 그다음에 몇 명 낳자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렇게 해도 지금까지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다 그렇게 목표치 정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의 담론을 내놓겠다 해서 사실상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패러다임을 이제 제공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일명 워라밸이죠. Work and Life Balance라 그래서 일과 삶의 조화 여기에 방향키를 맞추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여성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하는 그래서 육아와 가사 이런 것들을 오롯이 여성 혼자 떠맡는 세상이 이제 끝나고 남성들이 함께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이 출산을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결정하도록 해서 그 환경을 그 부부가 가지는 수요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패러다임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구체성하고 실효성 문제가 있죠. 네. 정말 실효성 말씀 지금 해주셨는데 사실 아동수당 같은 경우도 출산이나 양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좀 더 세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반응도 많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우려되는 바가 좀 있습니다만 이번에 뭐 아동수당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0에서 5세 사이고 아동을 둔 가족들에게 국가가 매달 10만 원씩 주겠다. 최장 72개월 동안 줘서 경제 부담 좀 줄이고 아동 또 복지도 좀 증진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게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청년수당 있죠. 아동수당 있죠. 또 뭐 신혼부부 주거지원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항목들이 다 일정 지급액을 단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까지 여러 번 사용해 봤지만 근본적인 원인 타겟 이 해결책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데다가 사실상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저출산 그 대책 발표 시점도 사실상 세 번째 미뤄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는 함께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첫 번째는 이게 사실상 그 정책들이 대부분 민간 기업까지 완전히 그 말초까지 도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정책 효율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재고 방안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재정 지원이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사람 육아라고 하는 게 거의 20년에 달하거든요.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적용 기간에 대해서 재고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건 이 미래 불안 요소를 줄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어도 미래를 생각해도 안심하고 지금도 괜찮다는 생각이 가져야 마음 놓고 이제 심장이 약간 커져야 아이도 갖는 거거든요. 이런 심리 지원 또 사회적 분위기 구성하고 홍보해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교수님이 지금 저출산 문제 기저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여러 번 지금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가 여러 개가 얽혀져 있어서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